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처으로 독립하면서 국립보건연구소를 복지부 산하로 떼간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5일에 이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이 내용은 잠시 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의회 문을 열겠다고 계속 강조했던 대로 국회 문을 열고 의장단을 선출했다는 소식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국회 문을 딱 여는 게 도대체 얼마만일까요? 저로선 처음 보는 장면 같네요. 국민들이 기껏 투표하고 국회의원들 뽑아놔도 국회에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맨날 자기네들끼리 투닥거리느라고 뭐 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딱 중심을 잡고 정식 개원을 하니까 이제야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막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일이 이렇게 되니까 온갖 언론들이 나서서 반쪽짜리 국회가 됐다는 둥, 민주당이 다수 독재를 시작했다는 둥 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는데요. 다수 독재란 말은 정말 신박하네요.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힘을 내세워서 국회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하는 다수 독재가 출현했다면서 민주화의 주체 세력임을 자부하는 여당이 다수결을 내세워서 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역설을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껍데기만 남겨놓고 제대로 된 알맹이는 없애버린다는 거죠. 형해화시킨다는 게요. 그런데 언제부터 다수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이 됐죠? 맨날 빨갱이 타령하더니 이건 너무 빨간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게 민주주의고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법이 정한 대로 선거를 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뽑힌 사람들이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승자 독식 체제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세워진 게 의회라는 거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독재예요? 그럼 법을 바꾸세요. 다수 독재라는 둥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또 나오는 얘기가 출발부터 반쪽 국회다. 여당이 53년 만에 단독 개헌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민주당이랑 정의당, 열린민주당하고 국민의당까지 다 들어와서 의장단 선출했잖아요. 미통당만 쏙 빠져버린 것 아닙니까? 지들 유리할 때는 쪽수로 밀어붙이냐고 하더니 정의당이랑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은 쪽수가 적다고 정당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단독 개헌이냐고요. 그리고 53년 만에 처음이다. 이거 얘기 잘했는데요. 제가 15대 총선부터 해서 의석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국민들이 표를 줘서 선출한 정당 기준으로요. 나중에 지들이 싸바싸바해서 뭉치고 흩어지고 하는 건 정치행위잖아요. 국민들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들 맘대로 뭉쳤다 흩어졌다 하면서 세력을 만들어 왔던 거잖아요. 그런 거 빼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의석수만 한번 보자고요. 15대에는 신한국당이 47.8%로 과반 의석을 못 만들었어요. 16대를 보면 15대에 갈라졌던 민주당이 통합하면서 많이 따라 붙었지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둘 다 50%를 못 넘었고요. 17대는 한나라당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탄핵하면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긴 했는데 한나라당도 40% 정도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여당 내에서 분열이 많았어서 힘을 모으지 못했죠. 18대 때는 한나라당이 51%로 과반을 넘겼는데요. 지금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과반이 넘는다고 해도 전체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구성할 때 야당이랑 합의를 안 하고 구성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그냥 물리적인 한계예요. 한나라당이 뭐 대단히 협치에 관심이 많아서 야당이랑 협의해서 상임위를 구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19대 때도 새누리 의석은 18대 비율이랑 비슷하고요. 민주당이 많이 치고 올라왔네요. 20대 때는 180석까지 할 수 있다던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민주당의 제1당 자리를 내줬었죠. 그래도 두 당이 힘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럼 이번 총선 결과를 한번 볼까요? 비례정당도 어차피 합당할 거라는 걸 전제로 국민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다 합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59.3%를 얻어서 20년 사이에 치렀던 총선 중에서 역대급 의석을 차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정치적으로 합당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준 결과 그대로 180석에 육박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전체 상임위의 의원들을 보내서 전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전체 상임위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석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게 국민들의 뜻인 거예요. 그래도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상임위 다 가져온다고 했어요? 야당 몫은 떼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통당에서 법사위랑 예결위는 양보 못한다고 먼저 깽판을 치고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 뭐 법사위랑 예결위는 맡겨놨어요? 애초에 지들 것도 아닌데 뭘 양보하고 말고 주제 넘은 소리를 하냐고요. 관례적으로 법사위랑 예결위를 야당한테 줬던 이유가 뭔가요? 여당 뜻대로만 흘러가지 못하게 견제를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랑 예결위가 어떻게 굴러갔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견제가 아니라 깽판이고 발목 잡기죠. 여당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발목을 지금껏 잡아왔던 거예요. 오죽하면 조응천 의원이 법사위 하다가 암 걸리겠다는 말까지 하겠냐고요. 조응천 의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도 법사위원장 얼굴만 봐도 속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지 않았습니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말대로 법사위에서 법안 발목 잡기 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겠다는 낡은 생각을 버려야죠. 일을 하면서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야 맞는 거지. 무조건 바닥에 들어눕는다고 해서 그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고 여당을 견제하는 건가요? 그 꼴을 보다가 하도 지쳐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몰표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민들 뜻도 무시하고 법도 다 무시해버리고 지난 국회 관행만 들먹이면서 반쪽짜리 개원이다, 단독 개원이다 이렇게들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게 정말 웃긴 일이죠. 하다못해서 프레시안도 민주당 단독 개원 강행 21대 국회 반쪽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들 다 국민들 손으로 키워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겨레 창간 발기인 중에 한 분이었고 꽤 큰 금액도 후원했었잖아요. 그런데 한겨레 21 편집장이란 인간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우리가 살아낸 지난 시절에 온통 똥칠을 하겠다고 달려드니 대응해 줄게 덤벼라 문바들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한겨레가 살아낸 지난 시절에 똥칠을 하는 건 문바가 아니라 니들이겠지. 문재인 대통령님이 왜 신문을 창간하는데 뜻도 보태고 돈도 보태고 했겠어요. 정권에 빌붙은 언론들 틈에서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줄 언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태안 언론들이 처음 생길 때도 마찬가지였죠. 인터넷 뉴스라고 별 언론 같지도 않은 걸 한번 키워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보겠다고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 후원해서 만들어낸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런 알맹이 없는 기사나 찍어내고 있으니 참 안타깝네요. 6월 5일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얼마 전에 이재갑 교수가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면서 질본을 청으로 독립시켜준다고 했으면서 연구기관은 복지부가 빼갔다. 이건 청으로 독립해서 독자 영역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모와 역할이 더 작아졌다. 뭐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독립하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지고 역량도 더 키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질병관리본부 조직도를 보면 이렇게 본부장 밑으로 여러 센터들이 있는 조직의 한 덩어리가 있고 국립보건연구원이 또 커다랗게 한 덩어리를 차지해요. 그리고 혈액관리원이랑 국립검역소가 조그맣게 있고요. 이 조직도를 봐도 아시겠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일 큰 조직이 국립보건연구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걸 뚝 떼서 복지부 산하로 둔다는 거죠. 뉴스공장에 나온 김호란 교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복지부에서 가져가서 따로 키우는 것도 장점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새로 생길 질병관리청에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질병 자체를 연구하는 국립보건연구원도 뺏기고 정책 관련 연구를 위한 조직도 새로 안 만들어지는 껍데기 조직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중앙경찰청 밑에 지방경찰청들이 있는 것처럼 애초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면서 각 지방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방역 관련 업무를 이 청에서 총괄하게 하자 이런 목적도 있었는데 그런 하부 조직도 너무 애매하게 짜여져서 뭐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모를 지경이라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워낙 두터우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청으로 독립 못 시킨다는 말은 못하고 독립시켜줄게 이렇게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알맹이만 쏙 빼먹고 껍데기만 내보낸다는 것 아닐까요? 정말 공무원들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다는 얘긴 들었지만 이 와중에도 이래야 되나요? 왜 조직 개편이 그렇게 됐는지 자세한 사정은 모르니까 말은 아끼겠는데요. 그냥 안 봐도 비디오다 하는 말이 떠오르네요.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문재인 대통령님이 일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확대 개편해서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죠. 명박이 때는 국민들 얘기는 명박산성으로 꽉 막아버리고 박근혜 때는 뭔 말 해도 헤헤헤 하고 웃는 얼굴만 하고 도대체 들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지경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물론 모든 걸 다 국민 의견들대로 해주진 못하겠지만 귀를 기울인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걸 가지고 정치 효능감이라고 하잖아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을 내면 그게 현실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요. 우리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아주 잘 만족시켜주는 그런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병관리청 개편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